그래서 저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일부 어떤 분들 아까 글쓰기도 물어보시고 했는데 수업에서도 설명하는 부분이지만은 글쓰기 할 때 우리는 처음 글쓰기 배울 때 되게 즐겁게 배우지 않았고 받아쓰기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글쓰기를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안 틀리기 위해서 배우는 건 엄청 네, 저도 방학 때 일기 물었었는데 안 틀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은 모든 게 놀이가 아니죠. 놀이는 틀려야 되고 잡혀야 되고 술래가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 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글쓰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우리는 글쓰기가 되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못 적으면 큰일 나는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틀리면은 빨간 펜으로 그이는 거, 그래서 받아쓰기 몇 점 맞았냐고 혼나는 거, 뭐 모든 게 그 기억으로 연결돼 있죠. 일기 쓰기 몰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랑 관련된 그런 트라우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챗GPT를 활용하면은 우리는 베스트셀러 제목을 내 책 제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수업에서 다루는 일부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책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것들을 딱 긁어가지고 나는 이런 책 쓰고 싶은데 이런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한번 적어달라 이러면은 얘가 막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내 책 제목을 정할 수도 있죠. 한번 책 제목이라도 한번 정해보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언젠가 그런 거 쓰면 되니까요. 제 친구가 책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이거는 이제 클로드 통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보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 제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지은 제목이 그 분석한 거에 비해서 뭐 몇 점 정도나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점수 꽤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훌륭하죠. 예전엔 직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우린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목차 뽑거나 베스트셀러 목차로 피드백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꽤 많은 왜냐면 이런 역할들을 편집자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출판사도 쓰기도 하고 프리랜서가 편집자를 쓰기도 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편집자를 활용하는데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제대로 된 경우에 그 정도 쓰는데 그래도 아까 엎은 적도 있다고 했죠. 그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는 지금 아낄 수 있는 얘기들을 듣고 계신 거고 저는 그 방법을 알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프롬프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전자책 쓰는 거 아닌가요? 전자책은 저는 2012년, 11년부터 전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자책을 팔았고요. 전자책 쓰는 거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다른 이름으로 전자책 저 훨씬 더 많이 썼고요. 그런데 꼭 한 번쯤은 출판사랑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도 받으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금 보통 그래도 한 100만 원씩은 받거든요. 뭐 그럼 강의비는 뽑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 가이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원고를 다 쓰지 않고 출간 기획서를 먼저 보내가지고 출판사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뭐 진행을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하길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는 이걸 되게 특이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다 원고를 써가지고 책을 보내는데 어느 날 출판사 어떤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원고 기획은 좋은데 써준 원고가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내용이.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들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이랑 계약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획 방향이나 원고 방향이나 이 사람 스토리가 좋아도 이걸 원고로 다 써내버려가지고 이미 도착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게 어렵대요. 그냥 차라리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기획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출판사는 원고를 다 써가지고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것도 일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럴 바에는, 기획한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획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출판사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렇게 제안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실제
계약한 사례들이 나오길래 진짜로 그렇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모네타리움 님이 실제로 제가 참고하라고 드린 그 기획서를 가지고 계약을 5일 만에 하셨다고 했죠. 그 기획서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 의도나 이점이나 타깃 독자나 차별점 이런 거를 들어가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GPT를 이용해서 합니다. 물론 내가 쓴 글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쓴 것처럼 하는 거고요. 퍼플리시티 쓰고 계신데 뭐 활용하는 차이가 좀 일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플리시티가 이제 그런 출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챗GPT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클로드를 많이 쓰는데 그거가 글쓰기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그걸 또 쓰고 있고요. 다 약간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쓰고는 있는데 글 쓸 때는 최대한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쓴 책들이 AI로 쓰진 않았습니다. 뭐 일부 전자책들은 당연히 AI로 쓴 것들도 있고요. 왜냐면 저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퇴고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요. 즐겁게 해요. 근데 지금은 네티즌 리뷰 이게 한 300건 이상이 제가 10점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옛날 거 캡처된 걸 찾아가지고 이걸 갖고 왔지만 전 퇴고를 되게 즐겁게 합니다. 그런 퇴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